금일장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 녹화 방송은 9월 11일 기준으로 녹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9월 14일 기준으로 방송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해외장 현재 기준으로 모니터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장 같은 경우는 지금 S&P 급락세로 넘어가고 있죠. 지금 S&P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공격적으로 매도 물량들 속출하고 있고요. 자,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자, 1차적으로는 S&P 기준으로 4,440선까지 하락이 가능, 4,430선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죠. 청문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또 추가로 문제되는 부분, 지금 미국 재정 채권 지금 연장 안 할 경우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옐런 의장이 지금 미국 재정부 장관 전 옐런 의장이죠. 미국 재정부 장관인 옐런 장관이 언급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전혀 정반대의 시그널을 내고 있어요. 과도한 인플레이션 청문회는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너무 강하니까 지금 양적완화 철회를 들어가야 된다. 즉 테이퍼링을 들어가야 된다. 이 이슈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재정 채권 연장 안 할 경우 디폴트 가능성은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채권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현재 양적 완화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데, 자,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는 이거는 당장 큰 문제로 이어질 거로는 안 보고요.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황이 만약에 한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문제로 들어갈 수 있다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채권의 경우에는 당장 지원 안 할 경우 지금 10월부터 디폴트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미국 국채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청산 물량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시점에서 하락할 수 있는 거 4,430선까지 하락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현황을 보자라면은 미국장은 이제 단기 지지 받고 다시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아직은 이제 우상향 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10월부터입니다. 10월 채권 문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양적 완화 축소 플랜도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방향성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11월경부터 급격한 장 변동 및 청산 발생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함부로 종목에 대해서 뭔가 증시 방향성을 매도로 잡는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자, 다만 이제 리스크가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비중을 소폭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거래 등의 매도장 대응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초보자분들께서는 미리 교육을 받아 놓으셔야 되고 선물 거래 등의 매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한 교육 저희가 지금 톡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쪽 톡방에서 선물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스터디를 하실 분들께서는 아래쪽 톡방 링크로 접속하시면 이 내용들 교육자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전부 하루 안에 마스터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스터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 즉 주식은 매수 비중 좀 축소하셔야 되고, 선물 거래 등의 매도장 대응은 준비를 미리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11월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제 선물 거래 등의 매도장 대응이 가능한 포지션들을 거래를 하실 환경을 마련해 놓으셔라.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황이 지금 거의 이제 현재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매수 추세의 유지 과정인데 슬슬 이제 막바지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증시 하락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위험에 준비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위험에 미리 대비할 툴들을 마련해 두자. 자, 이 정도까지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현재 미국장 기준의 흐름을 언급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항세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현재 지금 방송 시청 중인 화요일장, 화요일장 기준으로 지금 S&P가 4,430선 지지 보였다면 이제 단기 반등을 노리실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자, 그런데 터치를 안 했다라면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는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날 장 하루에 대해서, 화요일장 하루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저희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면은, 자, 미국장 추세와 최근 국내장 추이가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전주의 선업 동시만기로 인해서 이제 기관 외국인 청산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했다가 이제 목금의 회복을 보였죠. 목금의 회복세를 보였는데, 일단 미국장이 매도 스타트를 굉장히 강하게 때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이제 주 초반까지는 매도세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관 외국인 이제 미국장과 국내장의 사이 갭만큼 다시 매수 투자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후반부에는 매수세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차이는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일단 기관 외국인이 금요일장 기준으로는 옵션에서 매수를 잡고 있습니다. 옵션에서 콜옵 매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적으로 매수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씩 늘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 물량도 상당했죠. 자, 기관이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았었고, 자,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거래량 체크를 해보시면은, 자, 거래량상으로 지금 콜옵에서 외국인도 기관도 전부 다 이제 매수 쪽으로 돌려서 금요일장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물에서도 지금 기관은 코스피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장도 둘 다 매수 포지션 똑같이 잡았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관점들을 동일하게 이어갔는데,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요즘 이제 선물과 옵션에 대한 해석까지만 알려드리고 있죠. 해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선물 옵션을 거래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래하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자, 이거를 수치를 보면서 뭔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는 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 전망에 대한 해석이 지금 옵션과 선물에서 사실상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옵션 매도를 쳤었고, 양매도를 쳤었어요, 심지어. 이건 이제 사실상 보합권에 베팅을 한 거거든요. 보합권에 베팅한 것인데, 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현물로 매도를 눌렀죠. 눌러서 이제 보합권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상당량 챙겨갔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번 주 이제 목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자, 선물을 해석할 때, 자, 선물이 그냥 이제 미래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선물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선물장 특징이 오히려 더 단기 성향이 있어요. 자, 원래 상품은 미래의 상품을 거래한다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성향이 오히려 단기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 당일 청산하고 익시트 비중이 상당량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성향이다. 단일 단타 쳐버리고 나간다라는 거 유념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날 이제 금요일장에 매수 물량 들었다고 해서 자, 앞으로 한 달, 두 달 매수 포지션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시고 그날장 기준으로 차트가 올라갈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매수 포지션들이 활성화돼서 거래가 일어났다. 딱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늦더라도 적어도 한 3일 월화수 정도 이번에 지금 돌아오는 월화수 정도까지만 상승세를 끌어주고선 청산을 던질 생각으로 포지션 편입을 한 부분이고요. 자,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장기 매수 목적으로 ETF 매수가 들어오는 비중도 있습니다. 자, 근데 ETF 매수라는 거는 기관들이 직접 투자한 게 아니에요. 투자한 게 아니라 이제 운용사 혹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매수 물량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관에서 ETF 물량은 딱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이제 그냥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그냥 관점인 거고요. 자, 실질적으로 선물을 베팅하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당일 청산으로 익시트하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선호 딱 만기가 끝나고 첫 번째 거래일에 들어오는 거래량은 ETF 거래량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선물 어제 금요일장에 나왔던 걸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자, 화요일장에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저번 주 금요일장에 대한 리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가 왜냐하면 선업 첫 거래일이었죠. 첫 거래일 만기 이후에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ETF 거래에 유입이 발생합니다. 자, ETF 거래 유입의 방향성이 어디였냐? 매수였다. 자, 이 거래량들은 장기이기 때문에 산업 첫 거래일의 이 거래량만 사실상 진짜라고 보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후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모든 거래량들은 전부 다 그냥 단기 거래량. 자, 이래서 매일매일 나오는 거래량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업 첫 거래일에 나오는 거래량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옵션. 옵션 해석하실 때는 총 4가지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 자, 4가지. 자,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자,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자, 각각 상품에 대해서 매수 매도가 또 나뉘어요. 그냥 콜풋 자체도 매수에 대한 관점, 매도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상승, 하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승, 자,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상승 예상, 상승할 것이다. 자, 콜옵션 매도를 한다는 건 상승 안 할 것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하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락이다는 아닙니다. X이고 그냥 이제 횡보할 수도 있죠. 하락만 하는 건 아니고 횡보도 포함 된다라는 거. 자, 풋옵션 매수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풋옵션 매도는 하락 안 할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상승만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고 횡보 포함이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주가 수준에서 그냥 횡보 보이면은 풋옵션 매도는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저 아래쪽에다 걸어놓으신 분들은. 그래서 자, 콜옵션 매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상승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장기 관점이거든요. 철저히 만기까지. 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자, 콜옵션 매수 기준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콜옵션 매도 기준으로는 상승 안 할 거다.
대신에 하락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횡보로 끝날 수도 있다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만약에 하락을 할 걸로 본다라면은 풋옵션 매수를 던지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이 날짜 보시면은 금요일장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린 거 10일장입니다. 9월 10일장 기준으로 보시면 풋옵션은 뭐 기관 외국인 달라요. 자, 개인은 좀 무시를 안타깝지만 할게요. 개인은 빼고 개인에 대한 관점은 제외하고 외국인 기관만 보시면 자, 콜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입니다. 그죠? 자, 상승할 것 같다. 상승할 것 같다. 결론은 상승할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베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에 대해서는 상승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 아니 하락 안 할 것 같은 데가 외국인 관점인 거고, 오히려 이제 좋은 거죠. 안 할 것 같은데 쪽인 거고, 기관은 이제 하락할 것 같다. 상승도 할 것 같고, 기간 내에 하락도 할 것 같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대체적인 평가로 보자면, 자 결론, 지금 상승할 것이다가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우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에 대해서는 보합 혹은 하락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일정 기간 내에 등락이 다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양쪽에 다 베팅한다는 거는 자, 상승도 보였다가 또 하락도 보인다. 상승도 보였다가 이거를 이제 한 65% 확률로 본다라면은 또 하락도 보인다. 이게 지금 한 50% 확률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에 대한 해석, 선물에 대한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1부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주 종목들 2부에 진행드릴 텐데 현재 녹화는 9월 12일 기준으로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당장 장에서 상승 보일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톡방 링크로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개장 전에 그날장에 관심주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톡방에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 종목들 확인해 보시기 전에 자, 전주에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팍스경제에서 언급드려 왔던 종목들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녁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저희가 이제 8월달 초에 추천을 드렸었고 37,000원대 가격 이후로 지금 벌써 거의 뭐 69,000원대 가격까지 폭등을 보였었죠. 방송 녹화상으로도 충분히 모니터링이 가능한 종목이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거의 뭐 한 3번에 걸쳐서 기관들 수급들이 공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승세를 보인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워낙 강력하게 유입이 됐었고 하방 지지 단가가 32,800원 정도의 연속적으로 발생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급 유입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슈팅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HLB랑 최근에 저희가 슈팅을 썼던 가장 유사했던 종목이 이제 원익 P&E가 있었죠. 원익 P&E는 사실 제가 팍스경제TV 방송을 첫 방송을 하면서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원익 P&E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점을 찍었던 게 이제 최근에 22,100원 단가에서 저점을 찍고 올렸었는데 이 전날
이 전날 7월 27일이 제가 이제 박스경제TV 첫 방송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7월 27일 날 소개를 드렸었고 정확하게 이제 22,100원 저가에다가 추천을 드렸어서 저점 맞고선 현재 시점까지 슈팅을 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수익 청산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거래량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거래량 이탈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은 9월 3일장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거래량 이탈이 발생했고 이번에 이제 41,900원 단가 찍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이탈해 가고 있죠. 자, 기관들은 아직까지 보유 물량 보유하고 있는데 충분히 더 이제 청산 물량들 더 가져갈 걸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22,100원 단가에서 거의 80%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죠. 추천 시점 대비해서 약 한 달 반 정도 걸렸는데 한 달 반에서 80%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또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톡방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신규로 나가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개장 직전에 관심 종목들을 안내를 드릴 텐데, 자, 개장 시점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 섹터.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장기 테마로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자, 장기 테마상으로는 이제 백신 로컬 생산에서 이제 테마가 이제 여기도 점점 끝나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도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드렸던 게 소비 섹터의 귀환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소비 섹터 귀환은 이제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트렌드이기 때문에, 자, 물론 델타 변이로 인해서 저번 4월에서 4월 복귀에서 상당히 미뤄졌습니다. 상당히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접종자들에 대해서 국외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비 섹터 수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항공사, 여행사 건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드렸었고, 뭐 항공사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2주 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 청산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비 섹터에 대해서 미리 전망하고선 트레이딩 했던 부분이고요. 자, 소비 섹터는 앞으로 이제 하반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어떤 수혜의 핵심 종목들이 수급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랑 백신 로컬 생산 부분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트레이딩에 수급을 받게 될 텐데,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백신 로컬 생산 수주 관련주면은 다 수급을 받는 과정이었다면은, 자, 이제는 정말 기술적으로 백신 치료제 개발 후 매출화까지 명확히 가능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섹터 분이 되시겠고, 혹은 이제 해외 화이자 등의 건과 실제로 영업계약을 맺었는가.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델타 변이 관련 효능이 입증된 약품에 대한 매출화가 가능한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아직 집중적으로 어떤 수혜주들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시점부터는 이제 델타 변이에 관련된 효능이 입증된 것, 그냥 단순히 백신 효능이다, 뭐 코로나의 효능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델타 변이에 들어갈 수 있는 딜이 먹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 내년
내내, 내년 내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 수의 섹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화이자가 백신에 대한 어떤 출시를 진행을 하고 나서부터 사실상 이제 주가의 상승까지 만들어졌던 것은 거의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었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더 탄력적인 흐름으로 화이자보다 공환자리 더 붙은 상승률이 보여주면서 상승세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그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해외 상관없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국내 종목 위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해외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키워드는 델타입니다. 델타의 직접적인 효능이면서 이제 국가 대상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기업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들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주가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딱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제 그 스푸트니크 V의 경우에도 뭐 딜이 먹힌다, 이게 효능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 델타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타겟해서 생성된 백신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바이러스보다는 미국 내에서 델타만을 위해서 개발된 백신건들이 가장 핵심 수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왜 굳이 미국을 언급하느냐?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 내 승인 절차 그리고 그에 대한 효능 입증 절차 부분이 미국 기업들보다 더 훨씬 까다롭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매출화가 쉽지 않다라는 거. 국내 출시도 사실 국내에서 그걸 승인해 주는 것조차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트레이딩 포지션 주요 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매도세의 흐름을 다시 또 타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해외장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때 반도체 지수가 다시 재하락되는 부분,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삼성전자 그냥 그대로 그 수급을 받아가지고 매도세로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도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이제 심지어 이제 카카오 네이버조차도 굉장히 매도세를 세게 맞았었죠. 자,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뭐였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로, 자, 이들 기업 차라리 그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라인 형태로 이제 동남아와 동남아 뭐 일본 등에 대한 공략 절차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소상공인이나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헤어, 그 다음에 카카오 티, 택시죠. 뭐 그 다음에 카카오 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커머스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제 뭐 카카오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프라인 사업들에 대한 연계 서비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 수출이 거의 별로 없어요.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가장 문제인 거고요. 네이버도 사실 해외 포털 공략은 잘 안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인 통해서 라인이랑 지금 모바일 사업부 기준으로 이제 동남아랑 일본 등에서 공략했다라는 면에서는 일단 해외 자본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매출을 올리고 그걸 이제 다시 국가에 환납하는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 반면에, 카카오는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고, 문제는 본인들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국내 O2O까지, O2O를 공략하면서 소상공인 사업 분야에서 수수료 형태의 수익 구조,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보는 가장 문제점인 거고요. 우리가 뭐 익히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뭐 현대 등의 주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로 수출탑을 세우면서 성장을 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건설 파트, 플랜트 파트 등등에서 해외 공략을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대규모 현금 창출을 형성을 시켰고요. 사실 이제 국가의 격이 올라가는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수출을 통해서 글로벌 타국 대비해서 자금을 얼마나 빨아들일 수 있는가, 자금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글로벌의 국격을 올리는 핵심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타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자금들이 국내에 순환되는 것을, 여기서 순환되는 과정에서 수수료만 먹었다 라는 관점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압박 언급이 발생하는 거고요. 사실 이번 현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로 바뀌더라도 이 부분을 그렇게 좋게 볼 요소는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국내에서 순환되는 자금들에 대해서 압박을 들어가고 본인들이 수수료를 챙겨갈 경우에, 자, 결론적으로 이 돈은, 자, 우리가 물론 삶이 편해진 건 있어요. 삶이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윤택해진 것은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소비를 촉진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고, 이 소득이 늘어난 걸 기반으로 뭔가 더 사회적인 활동들이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기업들이 더 매출이 증가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특정 이 서비스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소수 기업만, 기업 혹은 사업자만 수익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 오히려 이제 나머지 그 외에 적응이 느린 기업들은, 느린 사업자들은 도태되는 것을 촉발시켰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또 문제는 수수료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이익률을 떨어뜨렸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뭐 코에 빌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수익 구조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는 아마 이 현황에 대해서 분명히 매도세를 맞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주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단기 지지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자, 원래 지지선이 여기 아래였죠. 여기였습니다. 22,000, 124,000원 단가가 지지 라인이었는데, 124,000원 단가 조금 더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반등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떨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장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이번 매도세를 과매도로 평가하시는 게 맞고요. 실제 매출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과매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다시 재반등 가능성도 보고 있으나, 문제는 이제 기존의 아래쪽에서 쭉 매수를 해왔던 수많은 기관들이 청산의 시점으로 이 현재 이슈되는 부분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시 유입이 돼서 기존 가격까지 반등을 보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반등을 보이더라도 현재 지금 142,000원대 정도까지 일시적인 반등 구간 가능하나, 그 이후에 다시 또 청산 물량들 발생하면서 현재 수준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내용들 전부 전망 드렸고, 자, 현재 시장에서 금일장 트레이딩을 들어가야 될 관심주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일전에 이제 저희가 수익을 봤던 HLB나 원익PNE 같은 종목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톡방 링크 통해서 접속하셔서 해당 종목들 오늘장에 당장 수급을 보일 수 있는 관심 종목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해외 선물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장 들어서 이제 증시가 본격적으로 매도세를 타고 있죠. 지금 미국 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 또 주간 신저가를 돌파를 보인 상태이고요. 자, S&P의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신저가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간 신저가.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세가 완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S&P 기준으로는 자, 1460선까지 일단 1차 하락 구간 있었는데 일단 여기는 다 보여준 상태이고, 자, 기존 이제 상승 추세 부분은 아직까진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하락 가능 추세 변동폭은 4430선 수준까지 하락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까 일부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이제 테이퍼링 이슈를 앞두고 이제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중이라는 거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채권 디폴트 가능성 이 두 가지의 이슈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벌써 이제 6%대를 초과했고요. 채권 디폴트도 이제 10월 디폴트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이퍼링을 시행할 경우에는 증시 입장에서 매도 이슈가 되고요. 미국 채권이 디폴트가 될 경우에도 증시 매도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막으려면은 오히려 이제 증시 상승 쪽에 해당되는 현재의 양적 완화 유지가 진행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 유지가 진행이 정상적으로만 된다라면은 증시 자산 가치는 상승을 지속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이슈 중 하나라도 터진다라면은 매도 이슈로 전환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일단 증시 쪽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제가 녹화 방송을 9월 12일에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 오늘 포지션이 궁금하신 분들 당장 아래 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오늘장의 포지션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을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기준 저항선 가져가실 수 있는 거 4496선, 그 다음에 지금 상승 구간 속에서 연속적으로 저항 보이고 있는 부분 4527선. 자, 이 자리 값들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4547선. 자, 이 세 자리 값들은 연속적으로 지금 저항을 보이면서 지금 차트 증시를 매도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경우에 증시에 대한 매도 포지션 대응이 가능하시겠다. 이 정도까지 참고 드리도록 하고요. 자, 증시의 경우에는 최근 트렌드는 단기는 매도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증시 단기는 매도, 장기는 당연히 언제나 이제 매수로 잡으시는 게 맞겠고요. 자, 증시는 워낙 이제 세게 매도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하락 가능 구간이 크진 않습니다. 자, 아까 S&P 기준으로 4430선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렸고,
나스닥 기준으로 언급드리면, 자, 나스닥의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폭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봉상으로 체크하실 경우 나스닥 기준으로는 일단 1차 15,250선 수준까지 하락하는 구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승 구간, 최근에 이제 가속도를 쭉 낮춰가면서 상승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나스닥의 경우에는 하락 보일 경우 하락가는 구간, 추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은 15,250선까지 하락하는 구간 있다. 이 정도 유념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분봉거래 들어가실 때, 자, 오늘장 제가 지금 12일장 기준으로 언급드릴 때 15,600선 단가는 무조건 매도를 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자, 현재까지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타임까지 포지션 안 오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저 자리 값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위로는 15,675선 있습니다. 자, 이 두 단가는 매도를 반드시 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포지션들이 이미 터치가 나왔고 끝이 났다 할 경우에는 아래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금일장의 해외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기준 포지션까지 언급드렸고요. 자, 그 다음 5일 보겠습니다. 자, 5일의 경우에는 이제 상승 추세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최근에 연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만들었던 부분을 상당히 꺾었죠. 꺾었고 아직 이제 하락에 대한 저항선까지는 안 왔습니다. 아직 하락 저항선까지는 안 왔는데, 아직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5일의 경우 일단 수요적인 부분, 수요 급감 현황은 지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고용지표 지금 9월 발표 수치 급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이제 공업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업 수요 감소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장 공급량 유지되고 있는 게 현황이죠. 그래서 공급 유지, 공업 수요 감소로 인해서 유가는 하락 추세에 불가피한 상황인데, 자, 그동안에 이미 먼저 하락을 많이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에 대한 저항 관찰 구간으로 진입이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현재 시점에서 70.90 저항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저항선에서 얼마나 저항받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선 매도로 한 차례 정도는 더 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추가 하락 가능이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박스권으로 갇혀가지고 흐르고 있는데, 지금 하방에 연속적으로 지금 지지 보여주고 있는 게 67.70 단가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연속 저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은 69.90 단가 수준에서 연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상승 수급이 훨씬 더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방 돌파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상승 돌파 들어갈 경우에 일단은 1차 저항선인 이 라인 70.80, 70.90 단가까지 상승해서 저항 주고 한 차례 뺀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이제 상승 제도전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거래 기준으로는 자, 아래쪽에서 매수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67.70 자리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이제 단가 조금 더 상향시켜서 67.75 자리 값에 대한 매수 포지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방송을 보시는 타임 기준으로는 70.52 단가 기준 저항선이 있으신데, 이 자리를 돌파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 만약 돌파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제 상승 매수에 대한 추세 유지 관점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돌파를 보이지 않았다라면은 70.52 단가도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한 번은 가능하시겠다. 딱 이 정도 요약드리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포지션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오늘장 발생할 포지션 해외 선물 자리값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아래 톡방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은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통화 종목들 월물 교체가 전부 일어났었죠. 자, 그리고 골드의 경우에도 지금 매도세 완연한 상태인데, 자, 골드 포지션 보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상으로 볼 때 리스크가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매도 포지션, 매수 관점으로 단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자, 골드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은 유지는 하시는데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흐르게 될 경우에는 매수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만 노리시면 되겠고요. 자, 분봉상으로 볼 때 방금 얘기 드렸던 1798.4 매도 트레이딩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겠고, 자, 그 다음에 5.4단가 1805 5.3단가로 가실게요. 5.2. 자, 5.2단가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 한번 가능하시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 단가 저항선도 있긴 있으신데 여기죠. 801.8 단가 중간 단가 저항선이 있으신데, 자, 이 단가도 저항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도에 대한 단가 가져가셔야 될 거는 798.4 그다음에 805.2 이렇게 두 자리가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 거래 포지션에 있어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유로. 자, 유로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도로 내리고 있는데,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유로는 이번에 달러 정책이 테이퍼링으로 잡히게 되면서 점점 언제 시행할까, 테이퍼링을 언제 시행할까에 대한 문제만 있는 상태이죠. 자, 시간 지나면은 결국 12월 전에는 진행이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유럽 통화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구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580짜리 값, 630짜리 값 두 개의 저항선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날 바로 돌파를 보이면서 저항선 없이 상승 구간을 보일 경우에는 자, 위로 올리셔서 9050 단가에 대한 매도, 그 다음에 9210 단가에 대한 매도, 두 자리 값까지 가능하시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통화까지 전부 언급을 드렸고요. 자, 최근 트렌드가 일단 테이퍼링과 그리고 채권 디폴트에 대한 이슈 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에 직접 맞닿아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트레이딩 방향성 잡으시면은 좀 더 현명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내용, 해외 선물에 대한 오늘장 당장 필요한 포지션, 그 다음에 아까 수익을 봤었던 주식 종목이었던 HLB나 원익 P&E 같은 종목들, 금일장에 어디 수급이 몰릴지 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쪽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오늘장의 주식 종목과 해외 선물 두 가지 질문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번 방송 뵙겠습니다.